그 여러 이제 이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빼먹고 한 느낌들이 이거 말고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던가요? 전반적으로 받으시면서 어떤 특정 누구를 타겟으로 한다는 느낌이라든지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간다든지 하는 그런 느낌들.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조사를 이제 제일 초반에는 저 윤석열과 김건희를 향한다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었습니다. 질문도 있었고. 네네. 근데 이게 시기가 저도 좀 받을 때까지는 그랬어요. 네. 시기가 그래서 저도 갔다 와서 자세히 자료를 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뭐 그분들 다 뿔뿔이 어디로 보내고 막 네, 없고 그렇더라고요. 맞습니다. 다시 막 이제 딴 데 다 가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제 이제 그 정치자금법, 네. 김영삼과 강혜경, 명태균 여기에 딱 초점이 다시 맞춰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조사를 받는데 왜 김건희, 윤석열 소환 안 하시고 조사 안 하십니까? 네. 하니까 저 소환 이제 일정을 조율을 하고 있다. 네. 그때 현재는 그 권력이 유지가 되고 있던 상황이라 이게 쉽게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.라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 현재까지도 걔네들은 조율하는데 한 3년 걸립니까? 조율 계속 조율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. 파면 딱 되고 나서 바로 김건희 씨부터 소환이 될 줄 알았습니다. 네. 근데 아직까지 조율 중이라고 뭐 조율 얘기를 중이라고는 나오긴 하고 나오더라고요. 있고. 진짜 조율을 하는지 뭐 이게. 저는 네. 이제 그 수사하는 검사들의 의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폄하하고 싶진 않습니다. 그 네. 이렇게 진실성을 좀 이제 믿어주고 싶긴 한데 네네. 이제 결정하는 건 위에서 다 하지 맞습니다. 않겠습니까? 네, 그렇다고요. 열심히 수사를 해서 저 사람이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내라라고 하는 것이 윗선의 목표일 겁니다. 그래서 정말 김건희 수사하려는가 보다 하고 가지고 있는 증거 다 갖다 주지 않습니까? 네.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러면 저 사람은 10만큼 알고 있구나, 50만큼 알고 있구나, 그리고 증거는 뭐뭐뭐 갖고 있구나, 다 갖고 오세요라고 해서 얘는 요만큼, 얘는 요만큼 해서 전체 사이즈를 보는 거죠. 그리고 위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PC도 안 주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계속 네. 달라고. 네. 그래서 그랬었고. PC 가지고 가서 그 증거도 자기들이 없애버리면 끝이거든요. 그러니까 네. 그거를 안 밝히려고 하다가 우리 강혜경 씨가 계속해서 PC 가환부 해달라고 하니까 네. 그제서야 준 거거든요. 명태균 너무 잘 씨가 받으셨죠. 쓰던 PC 우리 강혜경 국장님 검찰에서 이제 압수수색해서 가져갔던 거 하드하고 네. SSD 카드 네네. 네, 총 그래서 3개. 그거는 이제 지금 가환부를 받아서 있는 거죠. 제일 빨리 받았었습니다. 제가 네네. 사용했던 거를. 근데 네네. 제가 이번에 포렌식을 해서 보니까 명태균 PC에 없는 그 내용들이,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제가 쓰던 컴퓨터에 가끔씩 앉아서 작업을 했었거든요. 예예. 그 PC 버전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했었더라고요. 예. 거기서 이제 카카오 대화가 명태균께 제 거 명태균 씨께 꽤 많이 나왔습니다. 그 평소 쓰실 때는 인식을 못 아예 하고 생각 있었는데. 못했죠. 그리고 네네. 제가 그때 국감에 나갔을 때 예전에 썼던 카카오톡 계정을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. 네. 이거 어떻게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해 주세요. 말씀을 네. 드린 적이 있는데 삭제됐던 카카오톡 계정의 대화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. 다 살았어요. 네. 거의 2018년도 때부터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. 앞으로 뭐 줄줄이 핵폭탄 네. 터트리실 거 지금 많네요. 그러니까 네. 저희 변호인단들 너무 고생을 하고 계세요. 지금 예. 그 안에 대화 내용도 하나 다 살펴봐야 되고 그렇죠. 어떤 내용이 그 어떤 있는지 대화가 알아서. 있으면 그 날짜에 이제 있었던 그쵸. 이런 청구서라든 이런 걸 다 맞습니다. 일일이 대조를 다 대조하고 지금 퍼즐 예. 맞추기 식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럼 지금 그 검찰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. 알고 그걸 다 있죠.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근데 볼 때는 그러면 그 공범이네요.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조치는 공범이 이게 엄청 무슨 뭘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검찰 쪽에서. 처음에 그 수사 보고서도 보시면 명태균, 김건희 것만 딱 먼저 써놨잖아요. 네. 왜냐하면 가장 다급한 거, 뭘 감춰야 되지 싶은 그쵸. 거를 딱 먼저 써놓고 당연히 그게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이나 해서 보고 되죠. 윤석열 보고 네.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게 내란의 촉발하는 트리거 중에 물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직접적인 트리거가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었겠냐. 그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네. 얘기하더라고 얘기했었으니까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강영현 국장님이 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내란을 일으키게 트리거가 되신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된 거죠. 그럼 통상 수사 기법이나 순서상 보면 외부적으로는 안 하고 기소 이런 데서 뭐 늦게 이제 소환하고 이런 건 늦더라도 수사 보고서는 각각 있겠네요. 예를 들어 오세훈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뭐 이런 기초 보고서 이런 건 다 있겠네요. 그런 계획은 잘 세우지 않고요. 일단 한 중간 보고서 이런 것들 이제 들어갑니다. 왜냐하면 네. 사람들 A, B, C, D, E한테 조사를 쫙 받고 나면 그 결과를 중간 보고서를 쓴다든지 아니면
그러니까 뭐 전화로 수사를 하거나 다른 이제 뭐 증거물을 압수해서 그걸 분석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을 글로 이제 현출해 내기 위해서 네. 수사 보고서를 쓰는 경우가 있고, 그거랑 별개로 이거는 사건의 편찬하는 기록들이고, 네. 이거랑 별개로 이제 상사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따로 보고서를 만듭니다. 네. 예, 이 사건 기록 자체가 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기는 힘드니까 예. 뭐 한 페이지로 간단하게. 예. 예, K체리님께서 기소처 기소청 노 기소과다. 기소과. 기소과다. 네. 민주당 안에 보면 그 기소청으로 되어 있고 그게 이제 법무부 산하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. 대검 밑에 이렇게 포진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산하로 이제 바뀌어서 마음대로 못하게 법무장관이 직접 이제 크로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원안들이 있었습니다. 강 국장님 그 재판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네. 대표적으로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 어떤 재판들이 지금 시작이 되십니까? 일단 다음 주 17일부터 이제 저와 김영선이 이제 기소된 추가 기소된 그 정치자금법 네. 관련해서 제가 지금 총 3가지로 기소가 돼 있거든요. 네. 그 뭔지 한번 정책 설명을- 개발비 네. 관련해서 이제 그 사기 혐의로 해서 김영선과 저. 그러니까 이 정책 네. 개발비를 받아서 너네들이 사기를 쳤어. 근데 어허. 저희가 뭐 다시 이제 피드백을 받은 것도 없고 예. 정식적으로 이제 조사 그 보고서 이런 게 다 작성이 됐던 건이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이게 추가로 기소가 됐던 건 하고 결과물도 있는데 네네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그걸 정부에서 타서 뭐 유용했던지 할 유용했다 때나 이런 게 뭐 전혀 없습니다. 용도 업체로 다 사기도 아니고 갖고. 그러니까 처음에 제출했던 목적 외에 써서 뭐 용도 사기도 아니고 네. 뭐. 업체에서 조사를 했고 업체 그 돈이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에서 바로 예, 업체로 예. 돈이 가거든요. 네네. 그 돈이 갔던 건에 대해서 일단 사기로 기소가 됐습니다. 어. 김영선 씨하고 저하고. 예. 그리고 그 회계 관련해서 회계 정보 관련해서 이게 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에요. 제가 네. 잘못했던 부분 인정을 합니다 했던 예. 부분 그 회계 정보하고 예.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씨 간의 세비 반띵 예. 거기에 제가 이제 전달자라 예, 이게 예. 공범이 된다 하더라고요. 네. 거기서 기소가 된 거. 그때 서랍에 맞습니다. 넣어놨다 이런 네네, 게 이제 맞습니다. 전달로 보는 거구나, 그죠? 네네네. 아하. 처음에 너무 제가 억울하네.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게 같은 뭐 범죄가 된다라는 인식을 못했었는데 예. 압수수색을 오셨던 그 예. 이제 검사님이 이제 제가 되는 거 알죠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 나쁜 사람들이네. 반띵에 강혜경 국장님 반띵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. 말이야. 예? 전달자도 일단 공범이 된다 하더라고요. 아하.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뭐의 전달자? 그러면 그게 제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그게 안 적인 것 띵해서. 같은데요. 그러니까 공천을 받아다 주고 대신 내가 돈을 받았다라는 것 같은데. 세비 그래서 반띵 매월 나오는 네, 세비 맞습니다. 반띵. 그러니까 세비 반띵을 한 게 공천을 결국은 줬기 때문에 공천 네, 대가죠. 네, 공천 대가. 대가로 받은 거여서 아마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것 같거든요.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으로 아마. 근데 근데 정말 봐본 게 공직선거법은 없는데. 정치자금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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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아하. 너무 억울하다. 공천 자금으로 된 것 같아요. 아. 김영선 씨죠. 네네네. 김영선 씨. 그러니까 김건희를 통해서 공천을 김영선한테 주고 대신 그 대가를 명태균이 받았다. 이런 범죄 사실일 것 같거든요. 그걸 전달책으로 이제 아, 걸리신 너무 거죠. 그거 그러니까 갖다가. 그 너무 월급을 지금 보시면 결국은 이런 국지적인 걸로 사람을 그러니까요. 괴롭히는 거잖아요. 네. 본질은 지금 홍준표라든지 뭐 저 오세훈 뭐 막 다른 저기들이 큰 대어들이 네. 있는 것인데 그런 건 뿔뿔이 찢어 따르게 해놓고 지금 이제 엉뚱한 걸로 괴롭히는 거죠. 저는 이제 그 딱 처분 받고 예전부터 이제 명태균 씨가 통장이 없어서 항상 저 월급 부분은 현금으로 네. 지급됐었거든요. 그때도 이제 김영선 씨가 저한테 통장을 이제 돈을 넣을 때 내가 너한테 빌린 거 갚는 걸로 일단 장부를 써라 해서 이제 금액을 썼었고 그 돈을 찾아서 이제 명태균 씨한테 전달할 때는 이제 통장 거래가 안 되니 저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 게 당연하다고 인식을 했던 거예요. 네. 근데 이게 범죄. 그분은 왜 통장이 없어요? 신용불량 이런 것 때문에 없나요? 예전부터 네 신용불량 때문에 통장이 없었는데 지금 그 배우자가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. 예전부터 예. 뭐 통장이 있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 거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태균 씨의 명의로 통장이 제가 한 개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. 근데 네. 이게 압류가 되기 때문에 나는 통장 거래를 못 한다라고 본인이 직접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뭐 임대료라든지 본인 휴대폰 요금이라든지 뭐 등등의 요금들을 제가 제 명의의 계좌로 그쪽에 이체를 했던 건들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본인들은 1원도 받은 거 없고 뭐 강혜경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강혜경 다 착복했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
대체적으로 돈 쓰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이 현금 쓰세요, 실제적으로. 네, 아니 뭐 그렇죠. 현금이 얼마나 불편합니까? 돈 네, 있는 게 그냥 있는 대로 예를 들면 계좌 이체를 한다거나 자기가 쓰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뭐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데서 뭐가 돈 문제만큼은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네. 생각이 많아요. 그러니까 본인이 돈 문제가 제일 불리하니까 계속 나 이런 돈 안 갖고 갔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기자님께서 저한테 예. 취재를 하시다가 그 아파트 관리소에 갔더니 네. 유일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가 아. 명태균 씨 집이라 아하. 그 관리소 직원이 얘기를 하더래요. 그러니까 거기도 네, 네. 현금을 받으면 처리하기가 정말 애매하다 하더라고요. 힘들다고. 네. 근데 안 받을 수는 없고 관리비도 밀려 있고. 네. 그래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그 집은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라고 취재를 했다 하더라고요. 참 저는 몇 가지 미심쩍은 게 있긴 있어요. 이분이 이제 여러 의원들하고 뭐 창원 산단 뭐 여러 이제 이야기들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제 돈이 없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은 뭐 여러 이제 또 조사가 또 이어지겠죠. 이제 아니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네네. 너무 화가 나는 게 본인들은 공천 받고 돈 받고 명성 얻고 네. 어쨌든 잘난 척하면서 여기저기 다 이제 권력을 다 가지고 했으면서 우리 강혜경 씨는 받은 게 하나도 없고 제가 보니까 일은 제 혼자서 다 하신 것 같은데 받은 게 없는 일 게 정말 아니라 열심히 했습니다. 일은 네. 정말 혼자서 다 하신 것 같은데 받은 게 없는 게 아니라 김영선 의원한테 빌려주고 못 받은 돈 있지 않나요? 맞습니다. 네. 근데 네, 어떻게 얼마예요? 와. 1억 넘습니다. 원금만? 네, 네. 야, 근데 아니, 그 지금- 의원이 왜 저 밑에 보좌관한테 돈을 왜 빌리는 거예요? 이래저래 해서 명태균한테 뜯기다 보니까 진짜 김영선 본인은- 씨가 처음에 참 이제 그 9월 5일 날 뉴스 토마토 기사 딱 나오고 나서 바로 저를 횡령 사기범으로 걸었어요. 네. 그 금액 안에 본인이 명태균 씨한테 줬던 금액, 또 명태균 씨가 본인 때문에 빌려왔다라고 주장하는 그 채무 상환 금액, 네. 이것저것 금액과 다 엎어가지고 제가 횡령 사기를 했다는 거예요. 사기라는 건 소위 이제 편취의 목적으로 그렇죠.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. 네. 심부름한 거 아니에요? 그렇죠, 그렇죠. 상사가 시키는 일을 한 거잖아요. 지시를 이행한 거잖아요. 지시를. 그렇죠. 지시를 이용했었고 본인은 선거 때부터 임기 만료까지 사무실에 본인 돈 1원도 안 넣었습니다. 네. 임기 만료 후까지도. 제가 제 돈 돌려달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500만 원 줄 때도 있고 얼마 줄 때도 있고 제일 마지막에 제 1,000만 원 주셨어요. 현금으로 네. 주시면서 나머지는 그 당시에 2024년도 연말까지 네. 내가 갚을게. 근데 그 1,000만 원을 사무실 이사 비용 등등 사무실 정리하는 비용 다 썼거든요. 근데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김영선 의원이 굉장한 자산가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근데 왜 이렇게 돈을 강혜경 국장님까지도 1억 넘게 빌리고 이렇게 왜 그런 거예요? 항상 돈이 없다고 모르겠어요. 이게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아, 조금은 그 부동산 없어요. 이런 건 부동산 많으시고 그쵸. 저 현금은 팔아야지 없다? 뭔가 하는데 그럼 파셔야죠. 왜? 그 명태균 씨가 계속 그랬어요. 김영선 씨한테 건물 팔아라고. 네, 팔아가지고 아, 건물도 있어요? 네, 건물도 있고 뭐 어디 보람에 있는데 어디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? 저 여의도 쪽에 여의도 쪽에? 있습니다. 네네네. 팔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팔더라고요. 자기 건 본인 중요하고. 말로는 뭐 이래저래 해서 안 팔린다, 내놨는데도 안 팔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던데 모르겠습니다. 정말 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것도 내 거, 남의 것도 내 거, 저도 내 건 중하고.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석 신청한 다음에 그 하루 늦게 나왔잖아요. 네. 그 돈을 못 내가지고 보석금 하던- 못 내가지고. 다들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돈이 없다 하는데 5천만 원이 어디서 나고? 나왔었죠. 네. 네. 김영선 씨도 돈이 어디서 나왔어? 그 자금 출처를 지금 이제 기자분들이 찾고 있습니다. 아니 진짜 잘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가운데서 이 일 진짜 죽으라고 하고 심부름한 사람을 갖다가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다니 나 너무 화가 나네요 진짜 이 예. 검찰한테. 시청자 여러분, 우리가 이제 실체적 진실,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, 오세훈, 그리고 뭐 이준석, 김종인 등등등 명태균 씨와 함께 그 리스트에 주로 이제 결부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, 왜 그동안 지연되고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이랬는지가 이제 곧 모든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믿습니다. 그 전말이 드러날 때까지 이렇게 내란 세력들, 친위 쿠데타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개입해서 많은 부분을 덮고 지연시키고 하는 것들을 똑똑히 4월 4일 날까지 보셨고, 그 뒤에도 탄핵 파면 이후에도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, 아직도 새 봄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또 한치라도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?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스픽 구독, 좋아요.